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거래했는지 많이 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항상 그렇지만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같이 매수할 수만 있다면 수익을 내는 거는 정말 보장이 되는 걸 텐데 쉽지 않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기관 또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 하고 개인들 간의 매수 패턴은 좀 다릅니다. 일부러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어쩌다가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한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 종목들을 어,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속해 있는 그 종목군에 이제 못 간 종목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중에 또 그들이 손실을 입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종목들이 그 다음 주에 가격을 회복하는 것들을 쫓아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곤 합니다. 제가 항상 주말마다 이걸 알려드리다가 이번 주에는 4월부터 좀 패턴을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는 뭐 어쨌든 계속 보거든요. 이 정보들을. 그래서 이 정보가 4월 달부터는 좀 매주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삼성전자를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뭐 6, 7% 이렇게 올라갔고 우리도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들이 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 2위에 이름을 올렸고 그 다음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기아차, 현대차, SK텔레콤, KB금융,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맥쿼리인프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지금 보시면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이끈 종목들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였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아마 저점 매수를 좀 한 모양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주를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샀는데 특징이 지금 보면 삼성 SDI도 그렇고 한화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 SK이노베이션, LG전자, 현대제철, SK, 삼성 SDS, 카카오, 포스코케미칼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고요.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은 기아차와 현대차, 그리고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삼성 SDS,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LG디스플레이, 한전 KPS, SK바이오사이언스, CS윈드, CJ대한통운까지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그 연기금이 사기 시작한 것은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가 아닐까. 여기에 이제 외국인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기관 투자자 또는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면 바로 올라가겠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나 뭐 빅히트나 지난해에 상장했던 그 대형 IPO주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면에 고버스 가장 많이 샀고요. 네이버, HMM, 삼성전자 우선주, 롯데케미칼, 현대글로비스, 금호석유, 또 인버스 종목 샀고 이마트, 펜오션, SK바이오팜, 효성 TNC,
GS건설, 대한항공, 휴캠스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휴캠스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싸지 않을까 하고 저도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매수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이제 HMM 같은 종목 지난번 제가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따라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패대기를 쳤고 그리고 짧게 반등 주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조금 지난주에는 이제 짧은 반등 정도 구간이 나왔고 약간 하락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HMM이나 여기 있는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해운 또는 항공 물류 업체들이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라서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제한이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한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뭐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만 상승할 때 5파동하고 하락할 때 3파동을 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단 저점을 좀 잡는 것도 쌀 때 사는 아주 좋은 그 기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지금 저도 좀 아직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그 마냥 빠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점 매수 기회가 또 온다. 그러나 어느 정도 더 빠질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매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스닥을 가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SK 머티리얼즈 가장 많이 샀고요. 원익 IPS,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스튜디오 드래곤, TCK, TS 인베스트먼트, 유바이오로직스, PSK, 카카오 게임즈, 에이텍, 파인테크닉스, 위메이드, 안랩, 인트론 바이오까지 가장 많이 샀고요. 기관은 LNF, 삼강 MNT,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IPS, 바이넥스, 이오테크닉스, PSK, 테스, MC넥스, 오스코텍, 청담러닝, TNL, 한독 크린텍, 컴투스, 이녹스 첨단소재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자, 연기금도 보면 LNF, 컴투스, 원익 IPS, 솔브레인, 스튜디오 드래곤, PSK, 삼강 MNT, 이녹스 첨단 소재, 시젠, 서진 시스템, 유니셈, 와이더 플래닛, YN텍, 녹십자 랩셀, 천보까지 많이 샀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산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엔시스, 파라다이스, 이수앱지스, 우리기술투자, 위지윅 스튜디오, 인터파크, 이트론, 세원, CJENM, 펩트론, YG엔터테인먼트, 오스템 임플란트, 셀트리온 제약,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많이 샀습니다. 좀 다르죠? 뭐 셀트리온 종목들도 보면은 코스피에 있는 셀트리온은 지금 외국인들 대형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시장이 좀 늘리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사면서 저점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반면에 개인들은 이제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갔던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이 팔 때 개인들이 그 매물을 받아내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골고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매수를 하실 때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도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은 뭐 저점 매수 내지는 그 글쎄요 개인 투자자 다수가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뭐 늘 우리가 매주 겪는 일이지만 다음 주에도 또 반복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각자가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살 것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당연히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시장에서 주가가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나 전망은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중에 또 나올 텐데 이게 잘 이제
매의 눈으로 또 들여다봐야죠. 음, 저도 늘 주말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아침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또 ROE 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또 EPS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들을 제가 코스피 코스닥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몇 종목이 나옵니다. 한 60 종목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제 멤버십 방에다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나 이제 각종 지표들이 지금은 그 결산 실적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상향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됐고 지금 정산하고 난 뒤에는 5월 15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 결산 실적이 나왔지.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을 지금 예상치들이 막 나오고 있고 나아가 2분기 실적 예상치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모든 종목을 항상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의 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 50에서 100 종목 정도의 종목 풀을 가지고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저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기 또는 중기로 지금은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적합한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지만 장기 투자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아주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계속 들고 가는 거고 모든 종목을 장기로 이제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단기에 계속해서 어, 손실과 수익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금리 문제로 계속 눌렸다가 조금 갔다가 눌렸다가 조금 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매매하는 패턴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 풀을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들을 가지고 그 종목 안에서 골라도 충분히 뭐 골라도가 아니라 골라야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수익 낼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골라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라는 정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매주 들여다보면서 항상 이제 공부하고 또 참고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